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눈을 떠서 바로 하는 것이 사연 듣는 일인데요. 저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분의 사연을 들으면 어디선가 또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동질감 때문인지 그걸로도 위로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이지만 같이 고통의 시간을 겪어왔을 게 눈에 선해서 저도 응원의 글을 자주 남기곤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다른 분들에게 힘을 얻고자 이렇게 몇 자 써내려 가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현모양처에 누구의 엄마로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평생 아버지 사랑만 받으며 자식들하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유대감을 가지며 사신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엄마가 저의 롤모델이었어요. 이런 산교육을 받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엄마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다행인 건 남편 또한 제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것보단 집에서 본인 내조하며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더 좋다고 하였어요. 요즘엔 이런 남자가 드문데 저랑 잘 맞는 남자가 나타났구나 싶어 인연이라는 생각하며 결혼까지 무난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임신 준비도 바로 했죠. 하지만 이런 저의 꿈 같은 미래는 처절하게 무너지게 되었어요. 계속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1, 2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길래 더 노력을 해야 할까 하는 마음으로 병원 갈 생각도 안 하고 마음만 졸였어요. 그런데 3년 차가 되니 점점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아이 이야기를 부쩍 하시더군요. 아니 대체 언제 할머니 소리 듣게 해줄 거니? 나는 네가 장남이라 장남 손주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아니 둘째는 아예 애를 가져서 결혼을 했잖냐. 그리고 같이 산 지 1년 만에 또 애를 가졌는데 솔직히 나는 걔네보다 니네들 애가 더 보고 싶어. 아이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데. 엄마,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도 엄마만큼이나 이세 갖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가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그럼 둘이 여행이라도 가지 그래. 그런데 가면 애가 더 잘생긴다던데. 가서 이쁜 손자 하나 만들어서 와. 아유, 엄마,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네, 어머니,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시동생네 부부는 아예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고 벌써 1년 만에 또 아이를 가졌으니 이런 동서와 저는 늘 보이지 않는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제안을 했죠. 남편은 혹여나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깨끗이 포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난 병원에서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좋겠어. 그럼 이런 희망 같은 거 안 가져도 되잖아. 난 우리 둘이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고 충분해. 솔직히 당신도 주변에서 아이 가졌다고 하면 속상해하고 그러잖아. 연애 때부터 아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는데. 이제 아니야. 그땐 못 모를 때고. 지금은 그냥 그래. 거짓말. 나 위에서 하는 소린 거 나도 다 알아. 남편은 연애 때부터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한박 웃음을 짓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나중에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울지 미리 자기랑 똑같은 운동화 신고 다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이 것같이 사두던 사람인데 제 눈치 보느라 괜찮다고 말하는 걸 보니 더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이게 다행인 건지 아님 더 문제인 건지 병원에서는 우리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느덧 8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
남편과 저,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아예 포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시어머니는 포기를 모르시고 횟수가 지날 때마다 저를 더 압박해 오셨어요. 폭언과 폭설은 기본이고 급기야는 술을 마시곤 저한테 손까지 올리셨는데 그 세월을 하나씩 다 이야기하려면 정말 며칠 밤을 꼴딱 새서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게다가 폭언을 하실 때는 꼭 남편이 없을 때 그리고 동서가 같이 있을 때 많이 했는데 일부러 동서와 절 비교하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시모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로는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애 낳은 적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과 천박하게 어디서 굴러먹고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왔냐? 라는 말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 한 번을 못 쳤어요. 그땐 왜 그랬는지 임신을 못하는 내가 죄인이지 하는 생각과 그 세월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제 스스로가 정말 한없이 작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게 이런 말 하면 남편과도 사이가 더 악화될까봐 남편을 잃고 싶지 않아 그냥 저 혼자 참고 넘기곤 했었죠. 바보 같다 하실지라도 저 혼자만 힘든 게 낫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더 화가 났던 건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동서는 가만히 저를 째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면 하지 말라고 말릴 텐데 마치 다 맞는 말이라고 수긍을 하는 듯 저를 쳐다봤거든요. 게다가 동서는 결혼하고 애를 넷이나 낳은 다둥이 엄마였기에 시어머니가 동서와 저를 더 비교하기 시작했죠. 우리 둘째는 정말 우리 집 복덩이다 복덩이. 아니 어떻게 이런 복덩이가 들어온 거야? 네가 맏며느리가 됐었어야 했어. 근데 저런 천박한 애가 맏며느리니 어휴 내 팔자야. 첫째 너는 네 동서 앞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집안 좋고 직업 좋으면 뭐하냐? 여자 노릇 하나 못하고 멀쩡한 집안 대를 끊어놓는데 이제부터라도 너는 네 동서를 왕처럼 생각하고 아주 깍듯이 모셔라. 그리고 둘째 너도 네 형님한테 이제 형님 대우 해주지 마. 그럴 가치도 없는 천박한 여자다. 어머니, 어떻게 제가 그래요. 그래도 형님인데. 아유, 애 못 낳아도 형님은 형님이죠. 우리 집엔 그딴 거 없다. 무조건 애 많이 낳는 사람이 집안의 어른이고 왕이야. 내 말이 법이니까 내 말대로 해.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저희 남편도 서방님한테 형 노릇하면 안 되겠네요. 애 많이 낳은 서방님이 이 집에서 장남 노릇하면 되겠네요. 아예 형 동생 호칭도 바꿔 부르라고 하지 그러세요. 아니 애 못 갖는 게 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애 갖는 거냐고요. 이제 8년이면 그만하실 때도 되셨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이게 어따 대고 시애미한테 큰 소리야? 네가 뭘 잘했다고. 아이고 나 넘어간다 나 넘어가. 어머 형님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동서 내가 여태까지 동서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동서도 행동 똑바로 해. 어머니가 동서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진짜 이쁨 받는다고 생각해? 동서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가 나한테 동서욕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머리에 든 것도 없이 애미도 없는 게 동준이한테 꼬리쳐서 임신한 거라고 얼마나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이때까지 시어머니 성격 겪어봤으면 성격 파악이 안 돼?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간질을 잘하는데 그런데도 나는 그럴 때마다 끝까지 동서 감싸줬었어.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동서는 진짜 머리에 든 게 없네. 자기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날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악을 쓰며 다 내뱉었어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막 난리를 치니 방에 있던 남편도 무슨 일이냐며 밖으로 나와 여태까지의 일들을 다 알게 되었죠. 남편 역시 그날 시댁집 다 뒤집어 놓고 그동안 혼자 참아온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며 한참을 울었어요. 누가 이 마음과 서러움을 알 수 있겠나요? 임신은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될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힘든 일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기 상태에 다다랐을 때쯤 습관처럼 하던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지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로 머리가 하얘져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정말 두 줄이 맞더라고요. 다른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다시 해봐도 역시 똑같았고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봐도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혹여나 임신 테스트기를 했을 때 아닐 수도 있으니 남편에겐 미리 알리지 않았는데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맞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니 남편도 소리를 지르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과 잘 키우겠다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연 끊자고 했던 시모에게도 의기양양하게 연락을 해 제 임신 소식을 당당히 알리더라고요. 그러니 그때부터 시어머니 행동과 처신이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저도 그동안 받은 대우를 생각하면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저한테 와선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그동안의 안갚음은 좀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시어머니는 본인의 영혼까지 팔 수 있다는 듯이 모든 걸 다 내놓고 저한테 엄청 잘하기 시작했는데 동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랑 위치가 바뀌어 동서에게 엄청 시집살이를 시키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러면 안 됐지만 시어머니가 동서한테 그러는 걸 가만히 보기만 했던 게 그동안 동서가 저한테 해온 걸 생각하니 너무 괘씸해 시모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노산이다 보니 더 예민하게, 더 유난스럽게 첫 아이 출산 준비를 하였죠. 시어머니 수시로 전화가 와선 아가, 우리 아가 몸은 어떠냐? 괜찮아? 네, 뭐 배 땡기는 거 말고는 문제 없어요. 아이고, 그래? 그럼 내가 뭐 도와줄 건 없냐?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걸레질이라도 해줄게. 우리 며느리 아껴야지. 어머니가 집에 오시는 게 더 신경 쓰여요. 아니, 왜 자꾸 안 하시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불편하게.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불편하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최대한 우리 며느리 신경 안 쓰게 조용히 뒤에서 있을게. 그리고 동훈이한테 집에 갈 때 우리 며느리 먹고 싶은 거 사서 가라고 내가 돈 좀 보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어.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신호 오면 바로 병원 가고.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이제 전화도 좀 적당히 하세요. 한숨 자려고 하는데 잠 다 깼잖아요.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어여 자.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보다 더 들떠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연락이 와 제 컨디션을 묻고 걱정을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전화를 몇 통 못 받으니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집에 가보라고 해서 남편이 집까지 뛰쳐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에 오는 것도 싫다고 해서 오지 못했던 시어머니가 누구 결혼식에 갔다가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집안 꼴도 말이 아닌 걸 보곤 저와 남편에게 몸이 점점 더 무거워져서 집안일이 안 되니까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치워주는 건 어떠냐? 엄마, 지금 이 사람 엄마랑 마주보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 텐데 엄마가 집안일까지 해준다고 하면 편하겠어요? 그건 저도 싫어요. 오셔선 저 없을 때 또 무슨 말이랑 행동을 하시려고요? 맞아요. 이 사람 말대로 저도 그건 불편하고 싫어요. 그럼 내가 돈으로 줄 테니까 사람이라도 쓰는 게 어떠냐? 동훈이 네가 좀 알아봐서 집안일 해주는 사람 좀 써. 이제 8개월 차 들어가서 더 힘든데.
아내가 정말 걱정돼서 그런다. 시어머니 말을 듣던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긴 하더군요. 사실 집안일이 별거 없는 것 같으면서도 할 게 정말 많아서 남편이 도와준다고 해도 저도 늘 부족한 게 있긴 해서 남편에게 그렇게 하자고 하였어요. 그렇게 남편은 며칠 뒤 사람을 알아본 후 제게 면접을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 가사 도우미 분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저는 당연히 연세가 지긋한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젊은 애기 엄마가 면접을 보러 왔더라고요. 저보다 한 3-4살은 더 많아 보이는 여자였는데 절 보자마자 본인의 장점을 막 얘기하면서 자기도 애 키우는 엄마다 보니 제가 뭐가 필요한지 다 해줄 수 있다고 어필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힘든 일을 안 가리고 다 해봐서 손도 정말 야무지고 업계에서도 일도 잘하기로 소문났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처음 해봐서 다른 분들도 한번 면접은 보고 선택하려고요. 사모님, 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사모님 방해 안 되게 최대한 조용히 일하다가 갈게요. 믿고 맡겨만 주세요. 제가요, 육아 팁도 많이 드리고 할게요. 원래는 한 2명 더 면접을 보려고 했는데 하도 호소를 하는 바람에 이분을 채용하게 되었어요. 그럼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부엌하고 베란다 청소만 부탁드릴게요. 나머진 제가 어제 좀 해둬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아, 그리고 집 소개도 한번 시켜주세요. 처음 왔는데. 사모님이 안내해 주셔야죠. 아, 그럴게요. 집도 작아서 눈에 보이는 게 다긴 한데. 여자는 조심히 집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서도 안방까지 들어가 집 곳곳을 열심히 둘러보더라고요. 원래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조금은 미심쩍긴 했지만 뭐 사람 성격일 수도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보아하니 사모님하고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 보이는데 아주 안정되게 사시는 것 같아서 부러워요. 뭐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라. 그래도 이렇게 남편도 있으시고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시잖아요. 저는 혼자 애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쭉 혼자 돈도 벌어서 애 키워야 하고. 아유, 나 좀 봐. 너무 초반에 진지한 이야기를 했네요. 죄송해요. 일할게요. 제 생각과는 가끔 맞지 않게 툭툭 들어오는 면이 있긴 했지만 청소하고 간 걸 보니 정말 손끝이 야무지다는 본인의 말을 알겠더라고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 물기를 싹 말려놓고 떠나서 제가 더 뭔가 할 것도 없었어요. 저도 임신하기 전엔 꽤 깔끔한 성격이라 남편이 청소를 했다고 해도 다시 치우거나 하는 일이 많았는데 더 할 것도 없이 말끔하게 해놓고 떠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여유가 좀 생겼어요. 매번 치워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 늘 편치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그 여자가 한 10번 정도 출근을 했을 때였는데 제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드리는데 저 샤워 좀 하고 가도 될까요? 너무 더워서요. 아, 그러세요. 제가 에어컨 좀 켜고 했었어야 됐는데 혹여나 임신 중에 감기라도 걸릴까 봐요. 아유, 그럼요. 알죠, 알죠. 에어컨 바람에 여름 감기 쉽게 잘 걸리잖아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수건은 안에 있으니까 편하게 꺼내 쓰세요. 그리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저는 아이스 커피 한 잔을 준비해 놓았어요. 여자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나와선 어머, 감사해요. 저도 이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셔보고 싶었는데 사모님 덕분에 호강을 다하네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일하시다가 힘들면 앉았다 하세요. 그것보다 사모님 볼 때마다 여기 앉아있는 게 좋아 보여서요. 그나저나 첫 아이를 늦게 가지셨네요. 네,
9년 만이에요. 힘들긴 했죠. 생각처럼 잘 안 생겨서. 남편분은 스트레스 안 줬어요?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도리어 그냥 둘이 잘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다정한 분이네요. 내 남편 놈하고는 다르게. 그럼 결혼하고도 후회는 없으시겠어요? 네? 무슨 후회요? 아니 아유, 그나저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 그만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애 올 시간이라. 그렇게 그 여자는 이만 가야겠다며 일어서는데 젖은 머리가 어깨에 닿았는지 어깨에 있었던 문신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무슨 숫자가 써져 있었는데 가운데 크게 하트가 있는 걸 보니 특별한 무슨 날인 것 같았죠. 그러던 찰나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 만삭 기념일을 앞당겨서 축하 파티를 해주고 싶다는 전화였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까지 초대를 하라며 음식 준비는 본인이 다 해갈 테니 그냥 먹기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도 그러시길래 시어머니의 노력이 가상해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끊자 그 여자분이 제 통화를 듣곤 선뜻 가족 모임에 와서 일을 돕겠다고 나서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분은 원래 손님 치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며 그날만은 꼭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가족 모임 날이 돌아왔는데 오겠다던 가사 도우미 분이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와선 가족분들은 다 와 계시냐고 묻더라고요. 그건 왜 묻지 싶어서 다 오셨다고 하니 더 빨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한참 뒤 벨소리가 나길래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사색된 얼굴로 문을 다시 닫으며 저를 한쪽으로 부르더라고요. 아이, 당신 대체 가족 모임에 누굴 부른 거야? 응? 가사 도우미? 본인이 자꾸 와서 도와준다고 해서 나도 못 말렸어. 왜 문 안 열어주고 그냥 와? 그렇다고 해도 이런 날 왜 저런 사람을 부르냐고. 아니, 당신 왜 그래?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난데없이 왜 소리를 질러? 난 저 여자 내쫓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 남편은 제 말을 듣기도 전에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정말 뜬금없이 왜 저렇게 화를 내나 싶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따라 밖에 나가니 이미 그 가사 도우미 여자가 거실 소파에 떡하니 걸터 앉아 있더라고요. 집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하길래 내가 문 열어줬다. 엄마, 무턱대고 문을 열어주면 어떡해요? 저 나가주세요. 오늘 여기 초대받은 분 아니시니까 나가주세요. 이때 저는 대충 눈치를 챘어요. 남편 행동이 누가 봐도 수상하고 이상하다고요. 그러니 역시나 가사 도우미 여자가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 집 며느리 노릇 별거 없네. 애만 잘 낳아주면 이렇게 극빈 대우를 해주니 내가 이 집 며느리 됐으면 아주 왕비가 됐겠어. 이 여자의 말 한마디에 온 가족들 모두가 일동으로 얼음이 되었고 저는 떨리는 몸으로 말을 더듬으며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거 아세요? 동은 씨 과거에 저랑 꽤 오랫동안 만난 아주 깊은 사이였어요. 근데 아직도 마음이 남았나 봐요. 절 보기만 해도 저렇게 흔들리는 게. 맞지, 동은 씨?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말해봐요. 당신 남편하고 내가 만났었다고. 그것도 아주 오래. 당신이 내 자리를 꿰차고 있어서 어떻게 사나 한번 보러 온 거야. 이거 봐. 당신 남편 생일 문신까지 새겼잖아. 그리고 동훈 씨 애까지 내가 키우고 있는데? 이 말은 당신 남편이 죽어도 안 하지? 하기야 그러니까 이러고 붙어 살겠지. 그것도 애 없이 몇 년씩이나. 뭐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래요. 아니 지금 저 여자가 뭐라고 나불대는 거야? 얘 동훈아, 저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이거 다 모함이지?
그렇지? 이 여자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멀쩡한 가정 파탄 내려고 해? 이게 진짜 미쳤나?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얼른 나가요. 나가. 시어머니는 마치 그 여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더 이상의 발언을 차단하는 것처럼 급하게 그 여자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어요. 저는 그 여자의 말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를 제치고 그 여자를 잡으며 당신 말에 확실한 증거가 있냐고, 지금 이게 다 사실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러니 그 여잔 당장이라도 친자검사까지 할 수 있다고 떵떵거리더군요. 남편은 저랑 저희 부모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여보, 장인어른 장모님, 저 여자, 과거에 제가 만났던 여자는 맞는데 제 아이가 있다는 건 정말 다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 옛날부터 절 스토킹해온 여자였는데 맨날 제 애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절 스토킹해서 저희 집까지 알아내서 이렇게 가사도우미로 취업까지 한 모양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억울하고 정말 결백해요. 진짜 믿어주세요. 맞아요, 사돈. 우리 동훈이 제 아들이지만 절대로 그럴 리 없어요. 이 미친 여자야. 얼른 안 나가? 나가!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등을 주먹으로 막 내리치며 밖으로 내쫓는데, 그 여자가 시어머니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아줌마, 적당히 해. 아줌마도 나 알잖아. 나 기억 못해? 하기야, 내가 당신 아들 애 가졌다고 집 앞에 찾아갔을 때 나 걷어차고 물 부으면서 돈 던져줬지? 애 없애라고. 내 얼굴 쳐다도 안 봤으니까 기억이 안 나겠네. 아줌마야말로 정신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야? 그만해 제발. 미친 짓 적당히 하라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내고 있어. 엄마, 빨리 경찰에 신고해요. 내가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나 죽더라도 니네 두 모자 비밀 다 밝히고 같이 지옥길 걸어 들어갈 거야. 나한테 니들이 했던 짓들 그대로 갚아주려고 내가 지금까지 벼르고 있었다고. 저기요, 박동은 씨 아내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요. 내가 당신 남편 애를 3번이나 가졌는데 2번은 당신 남편이 병원 끌고 갔고 1번은 당신 시어머니가 나한테 애 떨어지라고 그딴 짓을 하더라고요. 나는 너무 낳고 싶었는데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 애 없앴다고 거짓말하고 당신 남편이랑 시모 몰래 애 낳아서 여태까지 혼자 키웠어.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이를 갈고 갈아서 당신들 앞에 나타난 거야. 그리고 지금이 끝이 아니라 네 자식이 태어나도 나는 평생 니들 괴롭히고 못 살게 할 거야. 알았어? 그 여잔 다시 돌아올 거라며 그땐 더 큰 걸 가지고 올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 여자가 나가자마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바로 배를 쓸어만지며 이 충격이 우리 아이에게 전해지지 않길 바랐어요. 당연히 남편 놈은 저와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여대며 아니라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울분이 터져 소리를 지르며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냐고 했어요. 나보고 과거에 애 낳은 적 있냐고 천박하다 이딴 말 하지 않았냐고.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놈이 하고 다닌 더러운 짓들 아니었냐고요. 여태껏 제 속사정을 몰랐던 저희 부모님도 그 말을 듣고 뒷목을 잡으시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여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저희 집에서 채취한 남편놈의 칫솔과 빗에 있었던 남편놈의 머리카락으로 친자검사를 했대요. 근데 그 결과가 99.99% 일치 결과가 나왔다고 결과지까지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그걸 보니 피가 더 거꾸로 솟구치는데 이런 일이 있음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치는 시모와 남편놈을 보니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배가 미친 듯이 아파오면서
혈흔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아이가 잘못됐다는 걸 느껴 바로 친정부모님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어요. 예상했던 대로 산부인과 선생님은 조산기가 보인다며 너무 위험해서 당장이라도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태어난 아이 몸무게는 고작 1.64kg밖에 안 되었는데 그 조그마한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호수를 연결해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곤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충격이었으면 이렇게 빨리 나왔을까. 이게 다 남편 놈과 시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 대신 제 옆에서 보호자로 계속 있어주시며 절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남편 놈과 시모는 제가 아이를 낳았는지도 모른 채 여전히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자기들 변명하기 급급했는데 저와 아이의 상태는 어떤지 안부조차 묻지 않더군요. 저는 그런 두 인간들을 보곤 더 이상 이 사람들과는 엮이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몸이 회복되는 대로 바로 이혼 소장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혼 사유도 충분하니 양육권까지 제가 전부 다 가지고 올 생각이었죠. 이딴 인간들한테 제 아이를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원하던 손자 장손하던 시모에게도 이젠 두 번 다시 손자는 보여주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저는 몸을 추스리며 최대한 많은 증거 자료를 모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놈에게 소장을 보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폭언과 폭설, 그리고 남편이 했던 거짓말들이 제일 큰 유책 사유로 적용돼 정말 다행히 이혼은 제가 유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제일 중요한 양육권까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찾아와서 제 아이를 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심지어 아이를 가로챌 생각까지 했는데 친정 부모님 덕분에 지킬 수 있었죠. 그런 짓을 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났던 건 끝까지 제게 어차피 너는 우리 집에 애 낳아주러 온 사람이니까 애만 놓고 가라. 라는 폭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모와 남편한테서 제 아들을 지킬 수 있어 천만다행이었고 또 언제라도 그 집 사람들이 저와 제 아들 삶에 나타나 이상한 짓을 할지 몰라 이사까지 하였어요. 게다가 나중엔 외국으로 가는 준비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결혼 기간에도 시모의 모진 시집살이를 바보같이 꾹 참고 전남편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전남편의 음흉하고 악한 속내를 알고 나선 제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하는 자책감도 많이 느껴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에 산후우울증까지 겹쳐 제가 정말 지키고자 했던 제 아들을 많이 못 보살폈는데요. 항상 저를 믿어주신 부모님과 주변 분들 덕분에 하루빨리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현모양처 중 아내라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어머니라는 꿈을 꾸며 열심히 살고자 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우리 가족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들은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